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탁기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벌써 또 한 주 시작을 앞두고 있는 월요일 아침이네요. 예. 오늘 이 주말 사이에 나온 인사이트, 첫 번째로 어디서 가져오셨나요? 예, 삼성전자가 이제 7일 날, 오늘 6일이니까 이제 내일 이제 그 잠정 실적 발표합니다. 삼성전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단 잠정 실적 전체 영업이익이 얼마인지를 갖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좀 한 몇 주 있다가 이제 전체 실적을 다시 이제 설명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 나눠 설명하는데 어쨌든 이제 7일 날 잠정 실적을 설명하는데 그때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대충 얼마 날 것인가라는 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로이터가 거기에 대해서 집계를 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로이터도 이제 그 자기들의 임의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증권사를 다 모아놨더니 컨센서스가 얼마 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는 41조 원입니다. 오. 41조 원인데 이 컨센서스만 맞다 할지라도 작년에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이 43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한 분기에만 작년 영업이익 전체를 갖다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엄청난 이제 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작년 1년치를 그냥 한 분기에 전부 다 벌어들이는 셈이네요. 뭐 해외 증권사들은 지금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증권사들의 의견은 또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네, 국내 증권사도 개별적으로 이제 실적 전망치가 다 다른데요. KB증권은 40조 원, 키움증권은 43조 원, 메리츠증권이 사실 전 세계 모든 증권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이제 그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메리츠증권 54조 원을 발표했습니다. 54조 원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작년에 전체 영업이익이 43조 원이었으니까 43조 원을 갖다가 무려 10% 더, 10조 원이나 더 많은 어떤 금액을 갖다 벌어들인 것이기 때문에 메리츠증권이 전망이 맞을지 또 이에 따라서 그다음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런 모든 게 다 이제 AI 수요가 촉발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실제로 앞으로도 환차익 관련 이슈도 삼성전자에 좀 유효하게 적용이 될 거라면서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판매한 건 되게 미미하거든요. 뭐 미국이나 유럽에 판매하는 어떤 반도체 가격이 삼성전자 재무제표에 반영되기 때문에 환율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 1,400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전에는 뭐 1,200원에 왔다 갔다 했지만 1,200원 기준으로는 벌써 15% 이상 1,500원 기준으로 올라갔으니까요. 그 정도 반영이 되고 1,400원 기준에도 1,500원이면 10%까지 아니지만 5% 이상 시장에 그 재무제표에 반영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결국 삼성전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이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반도체 판가가 판매 가격이 이제 상승하기 때문에 작년 9월부터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판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은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성장을 했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40조 이상은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보고 저는 사실 메리츠증권에 50조 원을 갖다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판가 상승 갖다가 다 같이 합친다면 삼성전자가 1분기에만 그 사실 지난 분기에도 사실은 삼성전자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찍었는데 한 분기 만에 다시 또 이렇게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만 모든 사업부가 다 장밋빛인 건 아니잖아요. 좀 문제가 되는 사업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문제가 되는 사업부를 갖다가 이제 메리츠증권 보고서 본다면 파운드리 사업부는 여전히 이제 1조 원 이상의 적자를 갖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그 알려드린 것과 괴를 같이 하는데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주총 직전에 미국에 있는 매체 일렉트릭이 이제 테슬라 전문 매체인데 테슬라에 납품하기로 했던 AI6 칩이 사실 수율 문제로 6개월 이상 연기됐다라고 발표를 했고 저희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직후에 주총에서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어쨌건 일렉트릭에 보도한 것 같이 테슬라 AI6 칩에 대해서 유예를 한다라고 이제 삼성전자 주총에서 확인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수율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테슬라에 납품하기로 한 것이 실제 늦어졌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파운드리 사업부가 여전히 3년 전에, 4년 전에 15% 수율보다는 좋아졌지만 생각보다 수율이 좋진 않다. 수율이 좋아진다면 한 70%, 80%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일렉트릭 같이 보던 대로 테슬라 AI6 칩은 되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율이 60% 미만이 난다면 여전히 파운드리 사업부가 가야 될 길이 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점도 역시 그 메리츠증권의 보고서대로 잠정 실적을 발표하지만 파운드리 사업부가 1조 원 이상 영업 적자를 갖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사업부는 여전히 이제 그 수율을 갖다 높여야 될 중요한 어떤 그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임시로 여러 가지 갖다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 도면을 갖다가 완전 뜯어고치는 것도 중요한 어떤 그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도전해야 될 과제입니다. 뭐 시간이 늦어지고 스스로가 문제가 있던 건 자인하는 셈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획기적으로 높일 수 없다는 전망에 의견이 좀 이렇게 그 높아지겠습니다. 역시나 파운드리 사업부는 아직까지는 좀 발목을 상당히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근데 이렇게 뭐 1조 원 가까이 적자를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메리츠 증권은 53조 원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일 거다라고 밝힌 거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결국은 범용 디램이 영업이익이 70%를 넘어설 거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범용 디램이 70% 넘어설 거라는 거는 최태원 회장이 최근에 이제 실권배를 갔다 와서 기자들과 이제 이런저런 질문하는 회담하면서 거기서 나왔죠. HBM보다 범용 디램 영업이익이 더 높다. 그래서 고민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같이 범용 디램 판매하니까 뭐 SK하이닉스는 범용 디램의 영업이익 70% 넘고 삼성전자는 범용 디램의 영업이익 70% 이하로 떨어질 일이 없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다 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의 범용 디램 역시 영업이익이 70% 넘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까지 감안하면 70% 훌쩍 넘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범용 디램의 판가가 높아지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0조가 넘어설 거라고 이제 메리츠증권은 전망한 것이고 저도 그 전망에 이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이 무엇이냐? 삼성전자가 HBM 납품했다고 그러는데 그 효과는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이제 의문을 다시 보는 분도 계실 텐데 삼성전자 HBM을 납품을 했겠지만 저희 코너 계속 쭉 팔로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납품을 했겠지만 물량 크지 않을 것이다. 왜? 삼성전자 처음부터 원C에 대한 물량 갖다가 전체 웨이퍼의 물량 갖다가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범용 디램이 더 많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HBM이 가져오는 재무제표에 가져오는 어떤 영향력은 크지 않다. 이런 점에서 사실은 삼성전자가 50조이 넘는다면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보다는 범용 디램의 판가 올라갔기 때문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0조 넘어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도 또 주말 사이에 디램 가격 인상 소식이 나왔었던 삼성전자였었죠. 그런데요, 이게 지난주 후반 들어가지고 계속 좀 중국 쪽에서 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들려오던데, 뭐 이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 디램 익스체인지의 이제 보도인데 그 디램 익스체인지 스팟 가격 그러니까 분기 가격, 뭐 매달 가격 이런 것이 아니고 당일날 어떻게 이제 디램에 대해서 가격이 결정되는지 스팟 가격인데 스팟 가격이 계속 올라갔다가 멈췄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우리 시간에도 또 심지어 마이크로도 영향을 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무엇이냐? 해당 가격은 PC에서 일본에 국한된 것이고 중국 시장 일부 국한된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디램 판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일부 PC 가격에서 일단 멈췄는데 멈춘 것이 어떤 것 때문에 멈췄는지 모호합니다. 예컨대 해당 가격이 상승 멈췄다는 것은 사재기가 일단 이제 줄어든 것인지 왜냐하면 전쟁 발발하면서 민심이 흉흉하니까 야 PC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었어 이런 분석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재기의 수요를 멈춘 것인데 두 번째는 어떤 것이 멈췄냐 중국엔 창신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창신 반도체가 계속 물량을 확대한다고 그러니까 물량 확대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적어도 중국 내에서는 더 이상 판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적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되지만 어쨌건 그것이 전체적으로 판가를 갖다 낮춘 데는 큰 영향은 없다. 왜냐하면 전체 판가 올린 것은 그 서버용 디램에 대해서 판가가 올라간 것이지 PC 시장이 사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더 적은 PC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추세가 있는지는 갖다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